번째 반복문 사용하기인데요. 그 반복문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실 게 아마 이 포문일 겁니다. 포문은 시작 범위를 포함해서 이제 해당 범위가 지정하는 만큼 이제 반복문을 수행하는 거고요. 코틀린에서는 이제 포문에 변수를 선언을 한 다음에 뒤에 이제 범위를 지정하기 위해서 in이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합니다. 그래서 여기에는 뭐 컬렉션이 들어갈 수도 있고 범위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. 그리고 이제 포문 같은 경우에선 이제 지정을 해주지 않는 이상엔 뭐 인덱스나 다른 부분들이 한 개씩 증가를 하면서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. 이제 1증가가 아니라 뭐 2든 3이든 단계를 여러 개를 뭐 해야 되는 경우가 있겠죠. 그럴 때는 뒤에 이게 스텝을 이용해서 상수를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렇게 되면 여기는 이제 플러스 2씩 증가를 하게 되는데 이 상수를 2를 적어준다면 이제 인덱스가 2개씩 상승해서 이제 포문을 수행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while문은 조건이 맞으면 코드를 이제 수행을 하는 게 되는 건데요. 그래서 while에 이 조건문이 true가 되는 영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수행 코드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do while문은 while문이랑 뭐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. while문은 아까 앞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조건문이 먼저 있었죠. 그래서 이 조건문이 지정되지 않는 이상에는 뭐 수행 코드가 한 번도 수행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do while 같은 경우에선 수행 코드를 먼저 한번 수행을 하고 다음에 조건을 체크를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수행 코드가 한 번은 수행이 되는 걸 보장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흐름 중단에 대한 부분인데요. 이게 리턴문이라고 해서 저희가 아직은 배우진 않았지만 함수에서 결과값을 리턴을 할 때 그리고 이제 중간에 가로 안에 들어가 있는 수행문을 이제 끝내고 반환을 하고 싶을 때 return이라는 구문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나중에 배우겠지만 펑션에서 이제 조건문이 맞아서 뒤로 return을 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흐름을 중단하고 이제 리턴을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. 그리고 포문에서 쓸 때는 아마 브레이크 그리고 컨티뉴를 많이 쓰게 되실 텐데요.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선 이제 포와 while문에서 루프를 빠져나올 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. 컨티뉴 같은 경우엔 이제 수행문을 진행하지 않고 다시 반복 조건으로 돌아가서 이제 조건을 확인하고 다음을 진행해라 라고 할 때 컨티뉴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예시를 보면 이제 포문에서 조건문을 주고 브레이크 중단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 쓰는 거고요. 그리고 조건문을 주고 뒤에 컨티뉴 해서 이게 밑에 있는 수행문을 하지 말고 다시 조건으로 돌아가라 라고 할 때 컨티뉴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